네, 안녕하세요. 기호 6번 새로운미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세종 상가 활성화 비상대책기구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식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테긴 한데 선거 운동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 못 드리는 정책 공약들을 매일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가 공실에 대한 문제는 아마 세종 시민들 누구나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종 상가 공실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더 방치하면 세종시 전체의 문제로 아마 더 악성화될 거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먼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그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 유리창을 못 보고 저 건물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아이들이 다른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건물은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유리창 하나라도 깨진 걸 방치하면 건물 전체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종시의 상가 공실이 이 깨진 유리창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은 상권이 다시 공실률을 높이고 이 공실률이 높아지면 다시 상권은 더 죽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 이거 몇 년 더 가면 이제 진짜 세종시가 걱정하던 대로 뭐 유령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기존과는 좀 다른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종시 이 상가 공실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민관이 합동으로 협력해서 푸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단순히 세종시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상가 수부장자들 그리고 그 상가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 단체들 이런 데서 관심 갖고 뭐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 수준이 단순히 어느 무슨 상인연합회나 아니면 세종시청 무슨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세종시 범세종시 차원의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나 정부 관련 부처 또 LH 이런 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상가 공실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시작 자체 원인이 기본적으로 LH에서 이 상가 분양을 할 때 상가 토지 분양할 때 과잉 공급을 한 거예요. 이 과잉 공급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세종시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규제는 훨씬 더 촘촘하게 하고 이 공급은 과잉되고 규제는 더 강화된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이 과잉 공급과 아울러서 중요한 게 고가 분양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LH가 처음에 이 상가 분양을 할 때
최고가 입찰을 했습니다. 사실은 적정가 내가 입찰을 했어야 마땅한데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됐고 많은 분들이 모일 거니까 그냥 최고가 입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짜리 조성 원가를 300만 원대의 조성 원가를 3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LH가 수익은 많이 올렸겠지만 이 부담이 고스란히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고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 사무실이든 아니면 상점이든 식당이든 입주하는 분들이 부담을 갖게 되고 못 들어오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는 또 상권은 죽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제공했던 이 정부 또는 우리 관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시민사회, 소상공인들이 함께 민관 협력으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자 그런 거고요. 비상대책기구가 여기서 모여서 회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기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사해야 되죠. 원인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협조해줘야 됩니다. 지금 세종시 차원에서 시의회나 이런 데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LH가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종합적인 통계도 안 나와요.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의 도시 전체가 지금 흔들릴 정도의 지역경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통계도 잡히고 조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종시라는 게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이건 국회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꼭 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면 원인이 나오고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집행하려면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대책이 세울 때마다 뭐 오피스텔을 하자, 뭐 스마트팜을 하자마자 그때 예산 끌어다 한다. 그럼 예산 한번 잡을 때 얼마 걸립니까? 최소한 1년 반 걸립니다. 그럼 1년 반 동안 하나씩 해서 이거 언제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이 사이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상대책기구에서 세종상가 활성화 기금, 활성화 펀드를 조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LH에서 개발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 2030년에 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그건 단계적으로 빨리 개발 부담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기자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아실 텐데 개발 부담금이요 기본적으로 이 초과이익의 10%를 부담하는 겁니다. 원래는 법엔 20%지만 여기는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그런 영리활동이 아니다. 이래갖고 10%를 감면해줘요. 그 10%입니다. 그 만약에 개발이익이 1조가 났다. 그러면 1,000억. 뭐 1,000억이 났다. 그럼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절반, 5%만 세종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쓰이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또 우리 준특회계에 넣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세종시만을 위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발부담금은 그것대로 가고 뭐 이거를 LH가 돈 많이 벌었다고 너 이번에 돈 많이 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저는 이 상가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서 LH가 지금 이 세종시 상가 분양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식 통계가 안 잡혀요. 근데 제가 임시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추정을 해봤는데 한
7조에서 뭐 한 17조 그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제 개발 예정 수익까지 합치면 좀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좀 정밀하게 추정을 하되 꼭 뭐 정확하게 이거는 무슨 LH한테 벌금 내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려서 뭐 LH가 빚 갚고 그것도 뭐 LH가 무슨 개인 장사한 게 아니니까 국가적으로 저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뭐 따질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여기가 활성화됐으면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돈 많이 벌어갔으니 그 중에 일부를 사회적 투자를 좀 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펀드에 사회기금에 좀 사회적 책임을 지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LH가 출자를 하면 세종시도 좀 하고 국토부도 일부 예산을 동원해서 좀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상인들도 연합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데서 하고 그렇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이면 일단 LH의 이 사회적 출자가 중심이 되겠지만 좀 만들자 이런 거죠. 초기에는 저는 LH가 수익을 올린 게 뭐 7조에서 17조 정도로 본다면 최소한 10% 정도 수익을 올린 거 10%. 이 10%는 어떤 거냐면 원래 법에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그런 개발사들이 개발기관에 개발부담금을 내는 게 20%잖아요. 근데 LH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0% 감면해 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민간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뒀어요. 그러니 민간회사만큼의 그런 개발부담금은 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10% 정도를 추가로 이 세종시 상가 활성화 기금에 좀 출자를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지를 이 기금을 활용해서 대안을 찾으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오피스텔, 비즈니스 호텔 이런 식의 이걸 숙박시설이나 사무시설로 좀 개조하자. 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제 인허가가 아니면 이 제도 특례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 상가별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구에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이 개조하거나 아니면 이 제도 변경하거나 해서 뭐 주차장 시설도 좀 보완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시장의 호응도 좋을 거다. 벤처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뭐 7천억이 될지 1조가 될지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 중에 저는 한 1,000억 정도는 벤처기업 투자 펀드로 조성을 해서 이 세종시에 이 공실에 입주하는 뭐 건물 이제 몇 개 정해야죠. 우리 엠브리지라든가 뭐 여기 페스타라든가 이런 완전히 그냥 훌륭한 건물이 다 공실이 돼 있는 이런 데들은 아예 벤처타운으로 조성해서 서울에서요 지금 유능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스타트업 기업들 필요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기술은 자기들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게 일단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은 자본금이 인재가 없어갖고 다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벤처타운을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업에 필요한 이 IT 인재들, 이 첨단 산업 인재들을 육성하는 이 육성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한 1년짜리 코스로 만들자. 1년 내지 뭐 1년 반. 우리 이제 대학의 학부 과정에 그 3, 4학년 과정 정도 되겠죠. 이게 삼성전자가 사피라고 그래가지고 요 유성에 있는 인력개발센터에서 매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하는데 대학 나온 친구들이 많이 와요. 여기. 대학 나와서 어디 취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진로가 바뀌어요. 이런 친구들이 거의 다시 대학 다닌 편입학 수준으로 와가지고 한 1년, 2년 여기서 훈련 받아서 삼성전자에 입사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기업이 자기들이 써야 될 인력을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 이게 지금 이제 현대적인 대학 교육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술 교육은 글로 가야 됩니다. 그냥 대학이 알아서 해갖고는 기업 갖고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벤처 스타트업들이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 사람들이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그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된 친구들을 이제 취업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저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투자까지 해줘요. 한 개 업체당 만약에 5억 원씩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1,000억이면 200개가 됩니다. 200개 각 회사마다 한 10명씩만 잡아도 2,000명의 스타트업 젊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5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펀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런 펀드는 늘려도 돼요. 왜? 이건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투자했다가 언젠가는 회수돼서 다시 순환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가 500억만 있어도 5,000억짜리 펀드도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저는 일단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확대해 나가면 아마 우리 그 삼각 공시를 해결하는 데 큰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 홍정구 의원님이 아마 추진을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앞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제안 갖고는 좀 어려웠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기관들 유치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이런 기구에서 펀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지 그냥 세종시청의 무슨 담당자한테 유치해라, 그거 안 됩니다. 성과가 안 나요. 그다음에 스마트팜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팜을 유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 같은 걸 좀 처음에 출자 좀 하고, 물론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회수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다시 회수하면 이걸 가지고 이 상가 활성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저는 5천억, 7천억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종시 차원에서는 이걸 조성할 수는 없어요. 근데 LH가 이걸 우리가 LH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출자했다가 돈 벌면 LH한테 먼저 상환을 해주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LH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용도 변경도 이 제도 개선인데요. 이것도 그냥 상가나 아니면 시청 공무원 차원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대책기구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거기에서 전문 기관한테 용역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 비상대책기구와 이 활성화기금 이 두 가지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인프라가 될 거다.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는 방식. 야, 이 상가를 몇 개를 이렇게 해결해 주자. 임대해 주자. 이 방식이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하자. 그냥 우리 상가 공실로 어려운 우리 세종 경제, 세종 상권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종시 차원의 전체 시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이런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훨씬 더 합의를 잘 모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요,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한번 대한민국의 제1등 도시, 선도도시 세종이 한번 이런 문제 해결에 모범을 한번 보이고 이거를 전국에 있는 상가 공실 사태로 고심하는 그런 도시들에 수출하는 뭐 그런 기회를 삼잖아. 저는 상가 공실 문제가 100만 세종을 만드는데 저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 브릿지, 이 다리를 넘지 않고는 100만 세종 못 갑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상가가 텅텅 비어있는 도시를 100만 도시를 만들자, 수도를 만들자, 국제도시를 만들자,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마음 놓고 믿고 처음에 같이 참여하겠어요? 저는 100만 세종을 만드는데 5대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5대 프로젝트 정치행정수도, 외교국제수도, 미래산업수도, 사통팔달 교육도시, 교통도시, 그리고 교육문화 1등 도시, 이 5가지 100만 세종 프로젝트가 우리의 목표인데, 이거 하려면 이 상가 공실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다리를, 이 광을 못 건너면 100만 세종 못 간다. 그래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비상한 대책을 한번 제안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다듬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바로 우리 세종시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를 좀 활성화시켜서 심포지움을 좀 개최를 하고 해서 대책을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질문 좀